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치TV 2022년 2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 FC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성남시 FC는 성남시 시장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할 시에 일어난 일들인데 2012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그 사이에 성남 FC에 160억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서 비영리재단인 사단법인 희망살림이라는 곳에서 39억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의 출처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희망살림이 이 돈을 기부한 걸로 되지만, 근데 이걸 이제 이 교묘하게도 이 좌파들이 이 돈을 갖다가 속이려고 숨기려고 한 거죠. 자금 세탁을 한 거죠. 세탁. 그러니까 이 돈이 네이버에서 후원금 40억을 내면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네이버에서 희망살림으로 40억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희망살림에서 1억을 빼고 39억을 성남 FC에다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좌파들이 전형적인 돈 빼돌리 세탁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의 박성중 의원이 서울시 감사하는 과정에서 희망살림이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39억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돈이 지금 나간 그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박원순 시장하고 성남 이재명 시장 둘이가, 좌파 중에서 이 사람들은 둘 다 서북고시 출신이고 또 법관에 임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는 뭐 상당히 막연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좌파 뭐 시장들이라면 뭐 서로가 잘 지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사단법인이 비영리재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그 박원순이가 그 서울시장을 취임하고 나서 사단법인을 몇 개나 만들었느냐 하면은 1487개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서울시에 있던 사단법인 비영리재단의 42.54%를 갖다가 박원순이가 다 만든 거예요. 50%를 만든 것도 봐야죠.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계속 더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법인은 아시다시피 이게 해당 기관에서 사단법인을 갖다가 내주게 되면 그에 대한 운영비를 갖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그렇게 주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나쁜 놈들이 서울시의 사단법인을 성남시 쪽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 사단법인 서울에 있는 희망살림에 넣어가지고 40억을 넣어가지고 그 1억을 갖다 희망살림에서 떼서 이제 그 수수료로 뗐겠죠. 그래가지고 지들에게 착복했고, 그 다음에 이거 39억을 갖다가 성남 FC로 다시 돌려줬다고. 그럼 네이버하고 모종의 뭐 이야기가 있었고, 또 뭐 희망살림하고 또 뭐 박원순 시장하고 또 이재명 시장 사이에 어떤 뭐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돈이 39억이 들어간 거면, 이거는 이제 160억 헌금 중에서 지원금 후원금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두산도 42억인가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두산은 자기네들 그 병원 부지 3,000평 정자동에 있는 그거를 현질 변경,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원래 그 성남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줬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그 박성용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박도진이라고 있어. 박도진 성남 시의원인데 질의를 했어요. 시의회에 질의를 했는데, 이제 FC 구단의 자금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또 나온 답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이제 두산에서 사실 굉장히 경영상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그 땅을 갖다가 만약에 상업시설로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 용적률이 205%밖에 안 됐던 것을
이재명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가 이걸 갖다가 상업용지로 바꾸는 바람에 670%가 넘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내가. 그래서 이걸 결론은 이제 그 부두산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그 뭐 1조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거 뒤에 뭐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건 뭐 정확하게 밝혀진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말로는 뭐 소문은 그렇게 뭐 수천억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말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우파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을 수십 년 동안 만드는 게 50% 5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거기다가 45%를 갖다 더 해가지고 42%를 더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가 됐다는 겁니다. 참, 이놈들이 아주 그냥 이 나라를 말아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좌파들은 전부 다 끼리끼리 짜고 다 해먹는 것 같아요. 뭐 결국은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못 해먹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못 해먹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희망살림이 이게 설립된 시기를 보면 201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박원순이가 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해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박원순의 부류가 같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성남 FC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3년 동안 뭉개고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뭐 조사해갖고 나중에 그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갖다가 성남지청에다 올렸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 검찰에서 검사가 이걸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담당 검사가 이걸 조사를 해야 돼, 자기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차장검사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대부분 뭐 차장검사가 정결로 그냥 수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성남지청장 박은정이한테 이걸 갖다가 결재를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남FC 조사를 갖다가 올렸는데 박은정이 말이지 이걸 갖다가 뭉개고 있었던 게요. 한 4개월 가까이.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한 게 말이지 왜 이 뭉개고 있었느냐. 첫째 FIU라고 있어요. FIU. 이 FIU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실에다가 자금 추적을 갖다 의뢰합니다. 자금 추적을 의뢰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 수사기관에다가 거래 내역을 다 정보를 제공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그 차장 정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내부 규정을 갖다가 바꿨어요. 응? 바꿔가지고 지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이재명이가 대장도 해먹을 때 그 내부 규정을 고쳐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법이 이게 이미 이재명의 수법이 많이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검찰총장 김오수가 자금 추적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오수한테 금융정보분석실에다가 분석원에다가 이 정보를 빨리 계좌 정보를 달라고 해야 된다고 요청했을 때 김오수가 스탠바이 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이가 결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뭐 김호수가 갑자기 그거 조사 다시 해보라 그러는 떠드는 거 보니까 또 김호수가 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이걸 갖다 막았느냐? 성남지청의 박은정이가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내부 규정을 고쳤어요.
FIU를 갖다가 차장 정결이었던 것을 그 청장 위임 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청장한테 이거 지금 그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장도 어쩌 하지 못하고 이걸 지금 하다가 차장 검사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박아영 검사 그 차장이라고 며칠 전에 그만뒀는데,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 이제는 박은정이가 수원지검으로 이걸 갖다 올렸어요. 내용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좌파들에 대한 결정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뭉개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울산시장 송철호 사건도 이렇게 뭉개고 있다 기소 겨우했고, 아예 재판도 안 하고 있다가 재판을 이제 문재인 말년에 재판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뿐 아니라 뭐 모든 걸 갖다가 좌파하고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개고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지금 당장 조사하면 일주일만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부서실에서 조사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전부 다 계산 다 깔 수 있습니다. 검찰을 주면 검찰 불러 조사하면 3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조사 끝나는 사건을 이놈들 전부 다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 물러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음에 이거 3월 그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놈들이 대한민국 모든 저가 저지른 비리를 다 덮입니다. 대장동뿐 아니라 지금 성남 CF 사건, FC 축구 비리 사건도 덮이고 모든 사건 다 덮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권력 비리 사건들이 다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정부패, 그 다음에 법치주의 위에 서 있는 권력을 갖다가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도저히 세상에 있지 않았던 법치를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사를 깨뭉개고 이런 놈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썩어내나고 오염된 놈들을 정권을 다시 세워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이 모든 잘못을 바로 잡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보자마자 지금 이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남시급만 해야 되고 엄청나고 경기도는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비리의 대장이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을 남겼는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꼭 제대로 된 사람 뽑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